오렌지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부유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파 학생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해외의 개방적인 문화들을 국내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렌지족인데요. 당시에 값비싼 과일의 상징이었던 오렌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포츠카와 유흥을 즐기던 사치의 상징 오렌지족과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던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호황기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라는 말도 있었죠. 1990년 6,000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정도였습니다. 1996년 한국은 OECD 가입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빌려 국내 기업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금리로 장기 대출해주게 되는데요. 기업들은 종금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설비 투자와 문화발식 몸집 키우기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당시 높은 물가와 인건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이들의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자 한국의 수출 상품들은 경쟁력이 약화되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동남아 기업들이 도산하며 동남아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종금사들이 해외 단기자금으로 동남아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했던 거죠. 위기를 느낀 해외 자본들은 종금사에게 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종금사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적자를 내고 있었고 무리한 몸집 키우기에 자금을 쏟은 탓에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산미그룹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특히 한보그룹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이 넘는 돈을 로비를 통해 엄격한 평가도 없이 대출받은 것이 알려져 크게 질타를 받았었죠. 연달아서 기업들이 쓰러지자 종금사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꺼내 돌려막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환보유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IMF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본인들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운영하고자 했는데요. IMF는 정부를 압박해 기업들에게 고용과 생산, 판매 등의 규모를 줄이도록 합니다. 이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등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해외 자본에게 헐값에 팔려 나가기도 합니다. 당시 환율은 2,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금리는 20%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때 모금된 금이 당시 시세로 약 21억 달러에 이뤘다고 합니다. 혹독한 2년간의 IMF 체제를 겪으며 고통스러운 개혁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 물가, 금리, 환율 등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IMF 관리 체제는 예정보다 2년 8개월 앞선 2001년 8월 23일 종료되게 됩니다. IMF 관리 체제는 벗어났지만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이 이후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지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투자 여력이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되고요. 3분 안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